S&P 500 장기 투자와 절세 계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S&P 500 장기 투자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워런 버핏이 일반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역사적 데이터가 이 방법의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그 효과는 정말 극대화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장이나 루머가 아닌 오직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왜 S&P 500인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S&P 500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S&P 500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적 데이터가 이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숫자는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장도 없고 루머도 아닙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51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해서 약 10.74%였습니다. 물론 이 51년 동안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일 쇼크도 있었고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터졌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투자 기간별 수익 확률입니다. 1년만 투자했을 때는 수익을 낼 확률이 80% 정도입니다. 5년을 투자하면 85%로 올라가죠. 그런데 15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100%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든 15년 이상만 보유하면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5년 동안 투자했을 때 최악의 수익률은 연평균 4.24%였습니다. 최고는 18.93%였고요. 평균은 약 11%였습니다. 25년 동안 투자한 경우를 보면 최저 수익률도 연평균 9.07%까지 올라갑니다. 평균은 11.69%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10% 전후의 수익률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지표 존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단 4번만 S&P 500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첫 번째는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이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시장이 폭락했죠. 두 번째는 2000년 닷컴 버블이 정점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역시 매수 직후 폭락. 세 번째는 2007년 금융위기 직전, 네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만 골라서 투자한 셈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팔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약 104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억 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백만장자가 된 거죠. 만약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했다면 약 208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7억 원이 됐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S&P 500은 단기적으로는 30%에서 50%까지 폭락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전고점을 회복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경제의 성장성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S&P 500은 약 165%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덱스 200은 45%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약 3.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세의 힘 ISA 계좌. 자, S&P 500이 장기 투자 효과는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절세 효과를 더하는 겁니다.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계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먼저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일종의 만능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의 핵심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상품에 투자했을 때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과세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인데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5.4%가 아니라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S&P 500 ETF에서 500만 원 손실을 받고 나스닥 ETF에서 5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손실대로 인정받고 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약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만 원과 플러스 500만 원이 합쳐져서 순수익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도 0원입니다. 77만 원을 아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S&P 500 ETF에서 500만 원 손실, 나스닥 ETF에서 9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해봅시다. 일반 계좌라면 90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어 약 138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서민형 계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손익통산으로 마이너스 500만 원과 플러스 900만 원이 합쳐져서 순수익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이 400만 원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세금이 0원인 거죠. 138만 원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반형은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15세 이상부터도 가능하고요. 서민형은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고 최대 누적해서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유지하면 되니까 부담도 크지 않죠. 그럼 ISA에서 S&P 500에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매수할 수 있어요.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라이즈 미국 S&P 500 등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적립하면서 S&P 500 ETF에 투자하고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과세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노후 준비. 자,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되는 비교적 자유로운 단기 절세 계좌입니다. 그런데 진짜 노후 준비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절세 도구거든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 한도를 보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는 연금저축 포함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100% 전부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어요. IRP는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중도인출도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연금저축이 없거나 매우 낮고 IRP는 연간 0.1%에서 0.5%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이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에 16.5%인 약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 납입하면 약 118만 8천 원을 환급받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매년 100만 원 이상을 정부가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연 11%에서 16% 정도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과 같은 효과죠. 주식 투자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 정도 수익이 확정되는 겁니다. 연금 계좌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고 팔면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 복리 효과가 떨어지죠.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55세 이후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수익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어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만 과세됩니다. 15.4%에서 3.35, 5%로 세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도 S&P 500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매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납입하고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배당금과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고 55세까지 장기 보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매년 100만 원 이상의 세금 환급, 배당 소득세를 15.4%에서 3.3에서 5.5%로 절감, 그리고 과세 이연으로 인한 복리 효과 극대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ISA 연금계좌 연계의 마법?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꿀팁인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이 또 있습니다. ISA는 3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가 되죠. 이때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놀라운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연금계좌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여기에 300만 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혜택은 납입한도 추가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인데 ISA에서 전환하는 금액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SA만 기금을 전액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혜택은 낮은 세율 적용입니다. ISA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의 더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럼 실전 전략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ISA 중개형을 개설하세요. 가능하면 서민형으로요. 그리고 연간 2천만 원씩 적립하면서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3년마다 만기가 되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겁니다. 30대에서 40대 중견 직장인이라면 ISA와 연금저축, IRP를 모두 병행하세요. ISA에는 연간 2천만 원, 연금계좌에는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최대화합니다. 40대에서 50대 고소득자라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추가로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ISA, 연금저축, IRP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절세 효과가 정말 극대화됩니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자산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후의 결과 시뮬레이션.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연 1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를 볼까요? 10년 후에는 총 투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예상 자산은 약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후 수익은 약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20년 후에는 총 투자금 2억 4천만 원에 예상 자산이 약 6억 3천만 원, 세후 수익이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30년 후에는 총 투자금 3억 6천만 원에 예상 자산이 약 18억 원, 세후 수익이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연금계좌로 투자했을 때를 볼까요? 과세이연 효과와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 후에는 약 2억 원으로 일반 계좌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20년 후에는 약 7억 5천만 원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더 많고요. 30년 후에는 약 22억 원으로 무려 4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ISA와 연금계좌를 병행하면서 최적의 전략을 구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세액공제로 150만 원씩 환급받으니까 30년이면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세이연 복리효과로 약 5억 원을 추가로 더 벌 수 있어요. 30년 후 예상 자산은 약 25억 원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ISA 서민형의 월 150만 원, 연금저축의 월 50만 원, IRP의 월 25만 원, 총 월 225만 원을 투자합니다. 30년 후의 결과를 볼까요? 투자 원금은 약 8억 1천만 원입니다. S&P 500 연평균 10%를 가정하면 세액공제 누적액이 약 5천만 원, 과세이연 효과가 약 8억 원입니다. 예상 최종 자산은 약 40억 원 이상입니다. 은퇴 후에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600만 원이죠. 평생 월급을 받는 것처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S&P 500이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10%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고요. 중도 해지 없이 꾸준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또 배당금과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러한 수익률을 꾸준히 보여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0%, 50% 폭락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회복했고 성장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S&P 500 장기 투자는 역사가 증명한 전략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 확률이 0%였고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과장이나 루머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절세계좌 3종 세트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ISA는 단기 절세용으로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고요. IRP는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SA에서 연금계좌로 연계하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수수료의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세요. 서민형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도 함께 개설하세요. 네 번째, S&P 500 ETF를 선택합니다.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등 여러 상품이 있으니 수수료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장기 보유 원칙을 지키세요. 시장이 폭락해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간은 친구입니다. 충동은 적입니다. 조급하게 단타를 치려고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시간을 친구로 만드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